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이제 12신살 겁살에 대해 살펴봤고요. 제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칭부터가 이게 재앙제자잖아요. 그렇죠? 재앙제자인데 12운성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태지죠, 태지. 예. 그러니까 태는 우리가 이제 병자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병해절, 그렇죠? 병해절, 병자태 하면 여기에서는 완전히 병화의 에너지가 끊어졌다. 끊어졌다가 여기 이제 일양이 희생하잖아요, 그렇죠? 일양이 처음 뭔가 시동을 걸고 발동을 함으로 해가지고 병화의 에너지가 이렇게 반응을 해서 병화가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인으로 생해서 자라려고 하는 그 시초가 시작됐다. 기운의 출발이 태동됐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아직 현상계에 드러난 거는 아니죠. 복중태아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뭔가 복중의 태아도 양지의 태아라고 또 다르게 처음에 이렇게 흔히 말하는 정자난자가 이렇게 수태가 돼가지고 착상이 되느냐 마느냐 이런 단계인 거죠. 그죠? 처음 시작이 되는. 그러니까 그런 아주 미세하고 미약한 에너지인데 그거를 왜 제살이라고 했을까? 제살. 재앙제자를 써서. 그리고 또 일명 이거를 수옥살이라고 하거든요. 수옥살. 그렇죠? 거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이제 수옥. 맞죠? 수옥. 감옥에, 옥에 내가 갇히는 살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인호술 기준으로 하면 이 반대 에너지에서 요걸 보통은 이제 전초병, 군마, 지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는 본대, 본진, 전쟁터로 따지면 본영, 장군, 장수, 장수가 있는 곳을 오라고 합니다. 왕지니까 왕지. 그리고 술은 보급부대, 병참부대, 참모 이런 곳을 이제 술이라고 하는 거죠. 술. 그래서 이렇게 인호술 운동을 하는데 어찌됐든 반대에 있는 이건 인호술 화운동을 하고 반대에 있는 신자진 운동은 수국화해서 이 화운동을 무산시키려고 무의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운동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요 신자진 운동의 중심인자인 이 자가 전체의 인호술의 합운동을 충으로 인해서, 물론 현실적인 충은 꼭 무슨 나쁜 거로만 활용하는 건 아니에요. 통변할 때 어떤 변화라든지 변동사라든지 1차적으로 우선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 근데 이 운동성으로 보면 인호술 운동의 결합력을 깨려고 하는 거죠. 깨려고 하는. 그러면서 지금 이 시절은, 이 상황은 인호술이라고 하는 화운동이고 화운동의 대장이 되는 거죠. 나중에 신자진이 되면 신자진 수운동의 자가 대장이 되는데 화운동의 대장을 반대편에 있는 기운이 충을 해서, 즉 요거를 적장이라고, 그러니까 요 아까 해자 축에 요거를 적장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해자는 같은 수잖아요. 그렇죠? 같은 수니까 같은 수국화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장하고 같이 결탁하고 있는 적병이 되는 거예요. 적병. 적병인데 아직은 어때요? 이 인호술을
완전히 이 어떤 그 운동성을 이렇게 변화시키기에는 약해요. 약한데 그래도 반대편의 에너지로 인호수 운동을 못하게끔 제압하려고 하는 에너지. 예. 그래서 뭔가 암중무색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는 뭔가 변태, 뭐 이렇게 변화, 또 이렇게 불안감, 불안정 이런 쪽으로 신비운성한테 배웠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태도 이렇게 어떤 그 본래 실력으로 실력 대 실력으로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뭔가 이 본진을 장군을 공격을 하기 위해서 치기 위해서 반대편에서 그 모사를 꾀하고 지모와 지략과 어떤 이런 형태로 해서 인호술 화운동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이런 형태를 그 제살이라 한다. 제살. 그러니까 제살을 포함해서 역제본 운동을 하는 에너지들은 물론 역마 같은 경우는 긍정적입니다. 같이 충해서 인호술 운동을 더 밀어주고 변화시키고 스타트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렇게 역제월 운동은 이러한 지장화 운동을 그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긍부정성을 포함을 해서 변화시키고 변동시키고 이게 다 충에 걸리고 격각에 걸리는 에너지예요. 반대 에너지가. 그러면서도 그 반대편 이 중군하고 딱 맞닥뜨려 있어서 중군을 이렇게 적장하고 결탁을 해서 공격하는 에너지. 이것을 보통 제살이라 한다. 제살. 그러니까 이 제살의 의미는 내가 생을 받거나 생을 해주는 에너지가 아니죠.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뭔가 전혀 이렇게 수화, 빙탄, 불상용. 물론 수화가 기제가 되기도 하지만 화수가 미제가 되기도 해요. 수화가 이렇게 서로 케미컬한 반응을 해가지고 어떤 만물이 거기서 생성될 수 있는 근원 에너지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아예 물과 물이 서로 따로 떨어져 놀아가지고 서로 융합이 안 되거나 조합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두 가지 현상이 다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제살의 의미는 그러한 화수미제, 수화미제의 그런 형상으로 일단은 작용하기가 쉽더라. 그래서 뭔가 그렇게 힘은 강한 것 같지 않지만 의외의 복병이 돼가지고 오화를 인호술 운동의 중심이 핵이 되는 연결고리에 핵이 되는 오화 장수를 공격해 들어오는. 그러니까 요 자수 즉 제살의 입장에서는 뭔가 정면 승부를 거는 게 아니고 이면에서 뭔가 술수 어떤 그 노림수 속임수 그래서 이 제살을 수옥살 뭐 또 꾀가 많다 꾀돌이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이 제살이 띠로도 어떤 육친으로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상대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운 존재인 거예요. 나를 이렇게 수화는 또 상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가 화를 서로 비춰주기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서로 내 상황을 속속들이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흔히 말하는 처갓집이나 시댁 이런데 병원, 구치소, 경찰서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요즘 처갓집 좋아하나? 시댁 좋아하나? 뭐 시대가 이렇게 좀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내 그 친정집, 내 원래 본가하고의 그러니까 이렇게 그 부부지간으로 맺어져서 연관돼서 가족 구성원이 되긴 했지만 다른 거죠 원래는. 그렇잖아요? 형식을 취해 가지고 가까운 어떤 이런 거를 가져가 관계성은 가져가는 건 있지만 본래 태생적으로는 달랐던 거죠, 그렇죠? 뭔가 좀 꺼림칙하고 이런 거, 껄칙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게 제살의 의미예요. 제살의 의미. 그래서 제살도 다 인호술 운동을 하는 화운동으로 보면 해운동하고 자운동하는 즉 역시나 해만큼 끊어진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자수로 시작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가 되거나 어떤 그 퍼뜨려지거나 주도적인 운동성을 갖고 있거나 그런 형태는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어서 그러니까 이제 제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태지라고 하는 게 육체적인 에너지는 조금 약하잖아요, 그렇죠? 약하면서 반면에 뭔가 정신적인 사고작용이라든지 이런 아이디어라든지 궁리, 기획 이런 쪽에 하는 성향들은 어때요? 더 발달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태지, 어떤 불안정성, 육체보다는 정신을 쓴다. 그리고 정상적인 방법보다는 뭔가 변형적인 정면 승부보다는 측면 공격, 뭐 이런 뭔가 이렇게 수로 화의 본진 본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게 정면으로 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 장수와 내 어떤 본진의 장수와 병졸, 적장을 해수라 그러는데 장수의 적장의 같은 패거리면서도 어떤 적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진의 본대의 장군 입장에서는 만만히 봤다가 어때요? 큰 코 다칠 수 있는 에너지가 이 제살인 거예요. 태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태지는 육친이 일간이 쓰거나 할 때는 일간이 뭔가 이렇게 약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약할 수도 있는 그런 에너지인데 정신적으로 쓴다라고 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창의적이거나 창조적인 이런 에너지로 쓸 수가 있고 어쨌든 연주라든지 일주라든지 그 지지 기준을 놓고 볼 때는 상당히 그 본진의 에너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태지고, 이 태지가 오면, 즉 제살이 오면 갇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갇힐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만약에 신은 역마고 이렇게 이제 자는 제살인데 역제월인데 이를테면 태지에서 이렇게 가면 역마는 움직이는 거니까 내가 갇혀 있는 데에서 그러니까 갇혀 있다라는 거는 아까 겁살도 이렇게 어떤 구금, 차압, 뭐 이런 강제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살은 더 의미가 강하죠. 구속의 의미나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역마하고 이렇게 만약에 자진으로 합을 하는 어떤 운기가 있더라든지 하면 이거는 내가 갇혀 있는 데에서 이렇게 탈출을 해서 움직였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석방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내가 움직여서 만약에 뭐 자하고 내가 결합이 되거나 합이 됐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내가 수옥이 되는, 갇히는. 왜냐하면 경자 사로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위에 있는 글자가 아니면 사유축이라고 하더라도 자를 만나면 사유축 기운이 약해지잖아요, 그렇죠? 약해져서 어디에 갇히거나 구금되거나 하는 그런 형상으로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옥살이라고도 하는데 감옥에 갇힌다는 의미가 있다. 중간 글자를 충하는 글자고 태지에 해당하는데 엄마가 아기를 막 잉태했을 때의 상황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죽느냐 사느냐의 상황이니까 태지의 그런 성향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이기적일 수 있고 불안정할 수 있고 불안 심리를 가질 수 있고 그러면서도 뭔가 목적 달성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그렇죠? 편법이라든지 그런 거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적군의 포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만만하게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인호술이 이 자 입장에서는 적장인데 적장을 내가 공격을 하다 잘못되면 어때요? 내가 오히려 포로가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모 동조자, 그리고 최고의 실권자, 이걸 장성살이죠. 장성살에게 대항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입니다. 근데 이게 잘 되면 뭔가 이렇게 이 장성을 제압할 수도 있겠지만 잘못되면 내가 다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겁사라고 항상 이렇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고,
만약에 희신이 된다라고 하면 용병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 이게 이제 태지가 양간 같은 경우는 다 이 태지는 제살에 많이 재성에 많이 걸리거든요. 이를테면 경금이 사유축이 태지면 묘가 태지가 돼요. 묘가 태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재성이 정제가 태지가 되는데 이 태지를 그 신살 중에서 다른 말로 우리가 양인, 음인 이렇게 있잖아요. 양인, 음인이 있는데 이 비인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양간은 태지에, 음간은 묘지를 비인살로 가져요. 비인살. 어디 나중에 명리서 책 보다 보면 비인살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비인살이 꼭 뭐냐면 지금 얘기했던 이러한 그 제살의 의미예요. 갖고 있는 힘은 이렇게 강하지 않은데 뭔가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암중모색을 해서 적에 맞닥뜨린 상대의 적장을 내가 쓰러뜨리려고 하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래서 이 인자들이 다 인이 다 칼인데 양인은 항상 들고 다니는, 항상 쓰는 칼. 근데 비인은 그 여인네의 은장도 같은 거지. 처음에는 만만하게 봤다가 그걸로 한 방에 그쵸?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딱 그게 뭐냐면 이러한 그 제살이나 태지의 그 속성이 상태가 이런 비인살 같은 그런 뭔가 은장도 같은 이런 적병이 가지고 있는 필살의 어떤 그러한 도구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게 제살이에요. 제살이니까 만만히 볼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용병이 적이지만 용병으로 될 수도 있는데 제살이 아무리 희신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제살 가진 사람들이 항상 암중모색을 하고 내가 약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육체적인 파워가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상대의 빈틈을 노리고 기회를 노리려고 하는 이런 게 있어서 제살이 강하게 잡혀 있는 사람들이 보통 눈빛이 날카롭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뭔가 이 지략, 지모, 꾀를 내려고 하고 이런 기질, 이런 성향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살은 적병이 아까 이제 잘 되면 적장을 제압을 하지만 적병의 포로가 된 상황이다. 불법 행위를 하다가 그래서 이게 수옥의 의미도 있는 거죠. 겁이 많고 불안감에 휩싸이기가 쉽다. 그래서 때로는 언어와 눈빛이 위협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제되고 억압된 상황에서 고초를 겪는 환경이니까 어쨌든 태지의 상황이니까 그죠? 제살은 겁이 많고 항상 불안한 것이다. 불안한 것이다. 그러니까 정면 대결, 정면 승부보다는 말씀드렸듯이 측면 대결, 측면 승부 이런 경우 뭐 요즘은 사극 보는 시간은 아니지만 딱 우리가 어느 역사적인 어떤 극 설정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 역할이 이런 구조라는 거예요. 뉘앙스가 이미지가 그려지시나요? 근데 이러면서도 결국은 나중에 승기를 잡거나 역사의 이면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작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구조들이 그래서 평생 구조가 불미하다면 못 펴고 살 수 있는데 예전에 사극이나 이런 데서 보면 간신이나 내시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이 제살의 의미, 태지의 의미, 수옥살의 의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꾀가 많다, 머리를 쓴다. 이거는 태지의 성향하고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태지가 잘 보이면 이게 예술적으로 창작으로 그렇죠? 뭔가 이런 쪽으로도 잘 활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교묘하게 머리를 써서 합법을 가장한 묘책으로 상대방을 정복하고 실리를 달성한다. 비슷한 그쵸? 표현들이 계속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불리한 처지를 벗어나는 심리가 있어서 계책에 능하고 어떻다? 민첩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성향이 있다. 그러니까 인호술에 만약에 그쵸? 예를 들어서 병자일주다라고 하면
인년이나 오년이나 술년이면 요게 자수가 그죠? 정관이면서 태지이면서 12운성은 태지잖아요. 12운성은 태지인데 12신살로는 수옥살의 의미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정관의 송태가 그러니까 일간이 쓰는 자기의 심리적인 상황이라든지 이게 예를 들어서 그냥 병자일주는 똑같이 있을 수 있어도 사유축생이 있을 수가 있고 해묘미생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인호술생이 만약에 병자일주였다라고 하면 이런 태지의 수옥살의 이러한 성향들, 형상들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여명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일지 자리니까 배우자의 동태나 성향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성향을 놓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볼 거는 많죠. 그러면서 이 자가 태지고 수옥살이고 뭐 이게 똑같이 정관을 놓아도 정에는 합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수화 기재의 상황이고 수화 미재의 상황이고 이건 해묘미로 가려고 하고 이건 신자진으로 가려고 하고 항상 자는 신자진을 만나서 흘러가려고 하고 맞죠? 흘러가려고 하고 이거는 병화는 병화대로 자수는 자수대로 서로 좀 따로 노는 형국인 거지. 정관이면서도 그러면서도 같은 태지인데 여기는 또 수옥살에 걸리는 그러한 태지가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따지면 또 뭐 자는 쥐자자를 놓았고 그렇죠? 시작, 시초, 미세한 거, 출발, 스타트 그걸 놓았고 그리고 자 귀성을 놓았고 그러니까 해석할 수 있는 소재들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데 이렇게 하나하나 색깔들을 또 아니면 옷을 입혀보다 보면 점차 놓여져 있는 자리에 모습들이 양태들이 그냥 십성 하나로 놓고 보면 똑같이 정관인데 병화가 자수정관을 본 거하고 정화가 해수정관을 본 거는 사뭇 다르다. 다른 거고 또 연지대비로 예를 들어서 12신사를 더했더니 그렇죠? 다른 거죠. 그렇죠? 다른 현상들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사유축이라고 하면 사유축생이었으면 자는 뭐가 돼요? 육해가 되는 거지. 그렇죠? 육그룹이니까. 그렇죠? 육해가 되니까 물론 여기가 이제 다음 시간에 육해를 배우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제살 있는 것만큼 육해 상황도 만만치는 않은 거예요. 육해도 거의 뭐 저승사자 역할을 하는 거니까 천살 백그라운드를 삼아가지고 그래서 실제 이게 정관으로 일지 배우자 자리에 바른 관성이 평관도 아니고 정관이 들어와서 바른 듯 하지만 하지만 실제 병화가 느끼는 거로는 바뀌어져 있잖아요. 가장 양중지 양의 병화가 그렇죠? 가장 음중지 음의 자수로 컨트롤 받고 있는 형상이니까 잘 매칭이 안 되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이 병자일주 여명이 만약에 자수를 관으로 쓰려고 할 때는 상당히 좀 불만족스럽거나 좀 부적합하다고 본인이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상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다. 꾀가 많아 임기응변에는 능하지만 자모자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나치면 자모자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수옥의 의미가 생명과 명예에 대한 일들이 좀 발생할 수 있다. 또 아주 치열하게. 그러니까 요 해자 축에서는 그렇습니다. 일단 해자 축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병화일간으로 해자 축에서 잘 할 수 있는 거는 때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내가 물질로 화려하게 드러나서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보다는 해자 축에 어둡고 춥고 얼어있는 곳을 내가 열기로 빛으로 비춰주고 녹여주는 현상이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병화일간이 병자로 붙거나 아니면 어떤 해자축을 옆에 끼어 있다라고 하면 그런 활인명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일간은 뿌리가 없고, 그렇죠? 뿌리가 약하면서 일간은 병화로서의 최강의 양기운의 운동을 하는 건데 놓여져 있는 환경이 겨울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두운 곳을 내가 비춰준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광명으로 어둠을 걷어내준다. 그럼 당연히 현상에서 쓰는 모습들이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병화는 원래 존재 자체는 드러나고 만물을 키우고 빛내게 하고 그렇죠?
다 화려한 색계를 만들어주는 근원.